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양승 칼럼인데요. 분산대 무역학과 교수인데 게임 이론으로 정치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독특하게 분석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양승 칼럼의 제목은요. 양들의 침묵, 명의 침묵. 이재명 입문 사이 민주당 1인 카르텔 조직으로 변신 중. 네, 부제목은요.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여의도 대통령 행세 중 대통령 후보는커녕 도지사 정당 대표도 하면 안 될 사람 민주정당이 범죄 조직화되는 건가? 차베스의 사진과 같이 이재명 사진을 올려놨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세기의 재판 이화영 유죄와 이재명의 침묵. 이화영 지금부터 직책은 생략합니다. 이화영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9년 6개월 실형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이 음모론으로 지펴며 검사 탄핵을 외쳤다. 이젠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이화영의 보수는 누구?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죄는 대북 송금이다. 즉 이화영이 누군가의 방북 대가를 위해 쌍방울에 약 400만 달러를 불법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 누구가 누구냐는 게 핵심 쟁점이다. 방정식은 미지수를 알아내게 한다. 단서가 있다. 그 누군가는 당시 이화영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에서 이화영보다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화영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한 게 그 증거다. 도청에서 부지사보다 높은 사람은 지사뿐이다. 이화영 역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애초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보고 자체는 상식에 부합한다. 지난해 검찰이 제출한 이화영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대북 송금 보고 사실이 적시됐다. 오세훈의 이재명 때리기는 옳다. 이화영 유죄 판결을 놓고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다. 명예 침묵이다. 오세훈은 그 명예 침묵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오세훈은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건을 이재명 지사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모든 광역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은 닮은 구석이 있다. 그 수장이 대선 후보 입질에 오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유인체제 또한 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이 명예 침묵을 비겁하다고 일갈한 이유다. 오제이 심슨과 이재명. 세계의 재판 원조는 미국 미식 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의 부인 살인사건이다. 그는 큰 돈을 들여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역설적이게도 오제이 심슨은 무죄를 받고 더 비참해지고 말았다. 세기의 재판이 세기의 비극이 된 셈이다. 한국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세기의 희극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보다 더 희극일 수 없다.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 나가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황당한 건 남편 이화영의 무죄를 호소한 게 아니라 남편을 힐난하며 이재명의 무죄를 호소했다. 수군거림이 없을 수 없었다. 소동 끝에 이화영은 말을 뒤집었다. 검찰이 연어술판 등을 통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흔해 빠진 음모론에 불과했다. 음모론은 코미디다. 검찰이 회유를 꾀했다는 주장은 검사는 외계인이라는 말처럼 황당하다. 이화영이 억울하다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한국 정치의 균형 경로는 깡패 전략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게임 이론적으로 그렇다. 의심스러우면 세계 게임 이론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라. 모두 동의할 것이다. 깡패 전략만 남은 마당에 피의자를 회유, 사실 조작을 시도할 만큼 머리 나쁜 검사는 없을 것이다. 억울한 이의 진술은 특징이 있다. 초점이 명료하고 진술이 일관된다. 하지만 이화영의 진술은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했다. 억울한 사람의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도 이화영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던 듯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이화영은 꼬붕, 그의 오야봉은 누구? 진짜 코미디는 따로 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을 직접 거론하며 관련성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짧게 말하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취지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을 향해 대북 송금 보고 증거를 대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식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 않고도 행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존재할 뿐이다. 그 유인 체계를 통해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당시 경기도청이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면 도지사 오야붕 보수
교수가 부지사 꼬붕졸개들로부터 대북송금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맞다. 말 그대로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비정상이다. 더구나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마당에 자신의 임명권자인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의혹일 수밖에 없다. 두 번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이화영 누가 허수아비? 만약 이재명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이 이화영의 허수아비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도지사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월권을 저질러 대북 송금 이적질을 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능과 무책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콩가루 도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콩가루 도정을 이끌었던 이라면 당대표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화영 유죄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 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화영은 헤어질 결심할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는 중이다. 이재명이 당면한 더 큰 리스크는 이화영이 헤어질 결심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유죄 판결 전 이화영과 유죄 판결 후 이화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전략적 순차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도덕성을 논외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덕성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이재명은 이화영 유죄 판결로 인해 도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대선 후보 자격을 말하기 전에 민주당 당대표 자격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재명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 농간을 부리는 중이다. 이재명 맞춤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이다. 그게 포인트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격은커녕 당대표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한다. 이화영 유죄 판결 논란 속에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한다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학당이다. 바로 봉숭아 학당이다. 아니다. 학당은 무슨 조직이다. 그것도 카르텔급 정치 이권 조직. 시커먼 연기와 퀴퀴한 냄새 풀풀 풍기는 이렇게 이양승 교수의 일갈인데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양승 교수는 이재명의 침묵을 비판한 오세훈이 옳다고 봤는데 저는 이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인다. 그것도 그냥 무슨 배임 횡령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뇌물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주는 일을 갖다가 지사 모르게 일을 꾸민다고요? 그것도 이재명의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에이, 말이 되는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오세훈이 진작에 이화영 이런 대북 송금 사건 나왔을 때부터 이화영이 오리발 내밀 때 그때 그랬어야죠. 내가 서울시장이라서 잘 안다. 서울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서울시 부시장이 이런 대북 송금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을 받아가지고 대북 송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시장의 방북 비용으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말했어야죠. 입 쳐닫고 있다가 판결이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판결 전에 했어야지. 판결 9년 6개월 나오니까 왜 판결 나왔는데 침묵하고 있냐. 누가 이재명이 침묵하고 있냐고 오세훈이 얘기한 건 비겁해도 너무 비겁했다. 저는 그렇게 평평해서 비판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양승 교수는 마음씨가 착하셔서 오세훈이 이재명 때리기는 옳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건져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이양승 교수의 그 촌철살인 그런 분석을 저는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오늘 유평에서 뜬 겁니다. 야, 양들의 침묵. 이 양들의 침묵. 안소니 허킨스하고 조디 포스터 나오는 영화 그 아카데미 상도 탔을걸요. 그 영화 전 몇 번을 봤는데 참 안소니 허킨스의 연기 기가 막힌데 여기 양들의 침묵. 지금 이 양들은 민주당의 그 금배지 단 놈들 그다음에 민주당 바깥에 있는 그 원외의 원로급 지도자들 이런 놈들 다 양들이야. 거기에 안소니 홉킨스 그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죠. 연쇄살인자죠. 그 사람은 이재명으로 표현되는 거네요. 양들의 침묵, 명예의 침묵 했는데 오늘 속보가 아까 나왔는데 한 11시 한 40분쯤 나왔거든요. 이재명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요 이화영 사건으로 인해서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소되면서 이화영이가 법원에서 판결 나온 지 5일 만에 기소된
한 건데, 그럼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 지금 3번 받고 있는데 요거 최소한 1번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4번 받게 되네요. 일주일에 4번 재판받는 당대표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까지 개정한 민주당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또 제가 만평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차명진이 자유일보에 만평을 실었는데요. 의회 독재자 등극 하면서 만평을 실었죠. 이거는 나폴레옹 대관식을 다비드가 이거 그린 건데 요거에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대관식 하면서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그때 당시에 뭐 대주교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후죠. 조세핀 황후. 근데 이제 그때 이 그림의 특징이 있죠.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하는데 조세핀 황후에게 직접 그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죠. 그러면 이 정청래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1인 독재, 나폴레옹만큼의 1인 독재자의 등극이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들러리스는 당시의 대주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황후인데 그림의 만평의 특징이 있죠. 요 송곳니가 이렇게 흡혈귀처럼 이렇게 야수 흡혈귀처럼 나오네요. 이재명에도 이빨이 송곳니가 드러나 있고 정청래에도 송곳이 웃는데 송곳니가 드러나 있습니다. 박찬대는 송곳니까지는 안 그렸네요. 차명진 만평 아주 재밌습니다. 조세핀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황후 왕관을. 정청래 아유 쪽팔린 줄 알아. 네가 황후냐? 네가 여자냐? 네가 간신이지? 세상에 너 5손이야? 5손 간신도 있냐? 아유 하기야 뭐 저기 누구야 박지원인? 그럼 박지원인 몇 살이야? 그런데도 간신 짓 하는데 뭐 정청래는 박지원에 비하면 그래도 젊나? 아이고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자, 그런데 아까 이양승 칼럼에서도 나왔지만요. 그 세계의 재편 있죠. 오제이 심슨. 오제이 심슨이 누가 봐도 딱 봐도 자기 부인 죽인 건데 아주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결국 무죄 이끌어냈는데 더 비참해졌죠. 더 비참해졌어요. 이재명 무죄 못 이끌어내. 무죄도 못 이끌어내고 더 비참해집니다. 이제 나폴레옹. 정청래, 조세핀. 아유, 저것들 그냥, 아유, 영웅 나옵니다. 나와요. 나온다니까. 이재명 법정 구속시키는 판사가 영웅이 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